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정치와 법 해설 강의의 최승입니다. 여러분 시험 보시느라 진심으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1번부터 20번까지 쭈루룩 다 같이 풀어볼 건데요. 그 전에 우리가 단원별로 어떤 문제들이 출제됐고 어떤 문제들이 학생들이 많이 틀렸는지 그 분석한 다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단원별 출제 문항수요. 우리 이제 정치와 법은 총 6개의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단원에서 4문제, 2단원에서 4문제, 3단원에서 2문제, 4단원에서 4문제, 5단원에서 4문제, 6단원에서 2문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되었습니다. 442, 442 이 포메이션으로 출제가 되었는데 보통 이렇게 이제 출제가 돼요. 6월 모의고사에서는 3단원에서 3문제가 나오고 5단원에서 3문제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442, 442 이런 식으로 출제의 비중이 나타나 있네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는 어떤 문제들을 학생들이 많이 틀렸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답률 탑5 문제인데 일단은 첫 번째 문제는 선거제도와 관련된 문제예요. 20번 문제인데 사실 요 선거제도와 관련된 거 항상 학생들이 많이 틀려요. 항상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데 근데 사실 지금 20번 이번 모의평가에서 20번에 나온 문제는 선거 결과를 분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표를 해석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정말 선거제도와 관련된 개념 문제였습니다. 개념 문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많이 틀린 이유는 맨 뒤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정치와 법에서 항상 어렵다라고 이제 느끼는 주제가 선거 결과를 분석하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번 모의평가에서는 그런 분석 문제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등장하지 않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번 문제가 75%의 오답률을 보였네요. 되게 높은 오답률을 보였고 지금 오답률을 쭉 보면은 전반적으로 오답률이 높은 문제들이 되게 높아요. 막 70%가 넘는 문제가 4문제나 되고 그 다음에 60%가 넘는 문제도 있고 뭐 이런 거 보면은 학생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많이 틀린 문제들이 있구나를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17번에 나온 수사 절차 문제를 또 많이 틀렸네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의 저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말을 별로 안 좋아하기는 하는데 문제 속에서 약간 그러니까 정확한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약간의 말장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 그거에 낚여서 좀 많이 틀렸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국제법과 관련된 문제를 많이 틀렸는데 이것도 이제 뭐 뒷단원에 배치돼서 많이 틀린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 때문에 틀린 건지 모르겠지만 국제법에서도 이제 학생들이 많은 문제를 틀렸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가장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법원과 헌법재판소 문제도 많이 틀렸네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분석하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려서 많이 틀렸는지 많이 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문제 우리나라의 헌법기관 문제인데 얘는 조금 어려웠어요. 어려웠던 이유가 사실 이 헌법기관과 관련된 요 문제는 우리가 암기해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동안도 까다로웠지만 사실 이렇게 쭉 지문을 읽어 나갔을 때 바로바로 어떤 헌법기관인지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의 패턴은. 근데 요 이번에 나온 헌법기관 문제는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A, B, C, D, E, F까지 헌법기관이 6개가 좀 나오는데 그것이 어떤 것들인지 지문을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어려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학생들이 어려워했구나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단원별로 어떠한 주제들이 등장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원부터 볼게요. 1단원 보면은 우리가 4문제가 출제됐는데 작년 수능 그리고 이번 6월 모의평가 그리고 지금 이번에 치러진 9월 모의평가 봐도 계속 똑같은 주제로 4문제가 출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치의 의미의 문제 1번 문제로 항상 출제가 되죠. 국가현상설, 집단현상설 비교하는 문제 항상 출제됐고요. 법치주의, 형식적 법치, 실질적 법치 비교하는 거 그 다음에 헌법의 기본 원리 6가지 기본 원리 특징 비교하는 거와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4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기본권의 제한과 관련해서 우리가 헌법재판소 관련 문제에서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선지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단독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어떤 표시는 하지 않았지만 이것과 관련된 선택지가 등장을 했구나 정도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1단원은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요. 2단원은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4문제가 이제 출제가 됐어요. 주제 똑같죠 계속. 그래서 전형적인 정부 형태 문제가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헌법기관과 관련된 문제 요거 출제가 됐습니다. 헌법기관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법원 헌법재판소 세트 문제 요거 이제 2문제 이렇게 이제 등장을 했고요. 지방자치와 관련된 문제가 또 한 문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등장을 하고 있구나 정도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단원. 우리가 이제 3단원은 보통 두 문제 아니면 세 문제가 출제가 돼요. 두 문제 아니면 세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우리가 작년 수능에서는 선거제도 문제, 요거 이제 분석 문제였죠. 분석 문제로서 20번 문제, 그 다음에 선거제도와 관련된 개념 문제로서 이제 한 문제, 이렇게 해서 선거제도 문제가 한 문제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 항상 나오는 게 얘죠. 정당, 이익집단, 시민단체, 언론 이런 것들 이제 비교하는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어렵지 않은 주제였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는 정치 과정과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됐었는데 이번에는 등장하지 않았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3단원 두 문제 출제됐고요. 4단원이요. 네 문제 출제됐죠. 네 문제 출제됐는데 민법의 기본 원칙, 근대 민법의 기본 원칙과 수정된 민법의 기본 원칙 요거 비교하는 문제 꼭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성년자의 계약과 관련된 문제가 또 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 불법행위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 불법행위 관련 문제도 지문을 쭈르륵 보면은 되게 복잡해요. 되게 복잡해서 다양한 사건들이 그 짧은 지문 안에 응축되어 있으니까 그걸 해석하는 게 좀 힘들죠. 요즘 트렌드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난 모의평가와 이번 9월 모의평가 둘 다 마찬가지지만 얘네들이 세트형 문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모의평가에서도 가족관계와 관련된 법하고 그 다음에 계약과 관련된 법 요 문제가 세트형 해가지고 14번, 15번으로 등장을 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5단원 볼게요. 5단원 6월 모의평가에서 그리고 지난 수능에서는 세 문제씩 출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네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범죄 성립요건과 관련된 게 한 문제 나왔고요. 그다음 형벌과 보완 처분 요걸 단순하게 비교하는 문제가 한 문제 출제됐어요. 그 다음에 형사 절차와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 부당행위, 부당해고와 관련된 문제가 한 문제 출제됐네요. 그 전에는 이제 연소근로자와 관련된 개혁, 근로계약과 관련된 내용이 등장을 했었는데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와 관련된 문제가 이번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문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 6단원 보시면 두 문제가 항상 출제가 되죠. 6단원에서는 크게 네 가지 주제에서 두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계속해서 나왔던 게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문제예요. 자유주의하고 현실주의 비교하는 그 문제가 이번에도 역시나 등장을 했고요. 그다음 국제관계의 변천 과정에서 국제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역사를 살펴보는 문제가 등장할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요즘 등장하지 않고 있네요. 그다음 국제법 문제가 이번에 나왔었고 지난번에는 국제사회 행위 주체에서 유엔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에 유엔은 안 나오고 유엔에서 국제사법재판소가 선택지 하나로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국제법하고 국제관계 문제가 출제됐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단원부터 6단원까지 어떤 주제에서 쭈르륵 출제되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바로 1번부터 20번까지 해설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